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동반자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다. 사회보장의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구밀보는 이제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수순 아니냐. 교계에서 일제히 규탄을 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는데 9명이 다수의 의견, 법적 권리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부부에 준하는 생활 공동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일제히 규탄을 하고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이 동성 부부의 모습, 이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일주기가 됐습니다. 오늘 7월 19일.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모두 분노했다. 최상병 순직 일주기, 시민들 지난 1년을 말하다. 장병들에게 산처로 남은 부당함, 그의 죽음은 나의 일일 수도 있었다. 자식을 둔 부모들도 무력감, 답답, 이런 군의 아들을 보내야 하나. 이런 사진과 함께 지금 기사를 썼는데요. 저도 최상병 일주기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상병의 순직이 지금 국가의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소재가 되어서 날이 새고 날이 지는 이런 상황, 이것은 결코 최상병 고인도 그 청년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병,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 대응의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특검이다, 아니다, 여기에 누가 뭐 수사에 외압을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으로 날밤을 새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하반기 7,707명 다시 뽑는다. 1만 3,531명 중 7,648명 사직 처리,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하반기 전공의들 7월 22일부터 다시 모집을 합니다. 믹5 전공의들 복지부 장관을 고소를 했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저 군생활 할 때요, 저희 중대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팔이와 명의 차이점이 뭐냐? 전우가 싸우는데 그 최전선, 그 최고 꼭대기 고지까지 같이 동행을 한 의사는 명의이고, 저 뒤에 낙오를 해서 전우들 옆에 피를 흘리고 있는 전우 옆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돌팔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장 이름이 정순식 중대장님이었는데요. 두고두고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환자 곁을 지키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분들 나름대로 하실 말씀도 많이 있겠고, 또 의사분들의 가족들, 가까운 분들은 또 할 말씀이 뭐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투쟁을 하고 어떤 권익보호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의견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시를 쓰지 않으면 시인이 아니다. 노래하지 않으면 가수가 아니다. 20대 때 노래 두어 곡 해서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 그 뒤로 노래를 하나도 하지 않고 40대, 50대가 된 사람은 한때 가수였던 사람이다. 지금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한때 과거의 의사였던 사람이지 지금 의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코로나에 바이든 대통령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세를 취소를 하고 지금 코너에 몰려 있다. 상하원 원내대표 등도 바이든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라틴계 행사 연설도 취소했고 지금 자택에 격리돼 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하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동맹국 무임승차는 더는 없다. 그래서 한국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대만도 무임승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에 있는 이 반도체 주식이 급락을 하는 그래서 그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전 세계 주식값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까지 지금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에게 동조하는 의미에서 오른쪽 귀에 총알이 관통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의 귀에 이렇게 거지를 대는 것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상징처럼 그렇게 지금 캠페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오른쪽 귀에 거지를 붙인 참석자들이 연설을 듣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연대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나경원이 그 이른바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 이 폭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과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 부탁 폭로 여당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한동훈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 만에 사과. 친윤, 비윤 모두 당의 아픔을 후벼 팠다라고 한동훈 후보를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월 나흘 동안 투표를 합니다. 그 표심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촉각이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한동훈의 범죄 자백쇼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첫 방송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여기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했던 제3자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 특검법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은 반대한다. 김두관은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CBS 사옥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여기가 이재명, 가운데 김두관, 왼쪽이 김지수, 세 사람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기사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한동훈, 무모한 도박인가, 담대한 도전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두 사람 일러스트레이션 있습니다. 국민의힘, 협박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서로 적이 된 초현실적 상황. 거듭된 오판. 친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친윤이 거듭된 오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을 일으킨 것이 첫 번째 오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두 번째 오판이다. 그렇게 거듭된 오판을 선도하고 있는 친윤, 과연 한동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나경원 패스트트랙 발언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회복을 할 것인가? 당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잡아야 될 토끼임, 두 마리 토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최선이지만 둘 다 성공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회복을 하든 아니면 당의 혁신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우상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치부장 출신이죠. 드라마 작가도 울고 갈 문자 파동. 영부인을 정치에 소환했는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침묵. 국민의힘도 배후 규명엔 무관심. 도대체 이 문자를 누가 공개했느냐. 이 규명하는 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비현실적 상황이 현실로 된 것이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